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관련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리플 소송 관련 이야기를 좀 오래 하였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 길어져서 파이 관련 뉴스를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8월 8일에 진행이 되었던 이 모더 행아웃 세션의 내용을 잠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역시나 해외, 국내에서 이 팩트만을 공유해 주시고 있는 캔리님의 자료를 받아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사실관계는 저도 소스를 통해서 중복 체크를 해서 지금 영상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KYC에서 제출한 신분증에서 다른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전히 작동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신분증 내용을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다른 신분증인 여권 사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티켓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신분증을 제출할 때 잘못된 신분증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 린슬립 신분증을 제출을 하고 이를 다시 수정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KYC 담당팀에 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볼 수 있었고, 일단 한국 국내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반적인 재제출에 관련 이슈인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제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교환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재제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제출의 옵션과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른 코너 케이스에 대한 대화로 일단 그냥 추측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를 보면요, 이 KYC로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총 5종류가 있습니다. 국내 KYC 같은 경우는 단 3종류의 아이디로 KYC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의 파이 인플루언서인 우디의 엑스 포스팅 글을 최근 글을 보시게 되면요, 이 KYC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글을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나이지리아 개척자 여러분, 프리미엄 린슬립과 국가 아이디 카드의 차이점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신분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용 가능한 프리미엄 린슬립을 업로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아이디 카드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KYC를 통과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우디의 또 다른 최근 포스팅을 보면요, 이 나이지리아에 이런 아이디가 올라와 있고 이것을 표준 린슬립이라고 골랐을 때 KYC 검증자들이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요런 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참 충격적인 것은 지금 답변을 보면요, 거절을 해야 된다와 수락을 해야 된다가 반반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는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아이디 관련해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교육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급하는 아이디의 개념이나 이름이 다들 혼합되어 현재까지 사용이 되어 왔다면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여러 혼동을 줄 수 있고, 또 각각 개인마다 지급되는 아이디의 형태와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부가 수시로 이 업데이트하는 아이디의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 KYC에서 통합을 할 경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필리핀도 이 파이 KYC를 받기 위해서 무려 8개의 각각 다른 신분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신분증이 존재하는데 여권을 가진 자는 매우 소수이고요,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도 이 필리핀에는 매우 소수이고, 내셔널 아이디를 가진 자도 매우 소수이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유저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일반적인 KYC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힘든 그런 개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코어팀과 이 나이지리아 모더레이터의 대화를 보면요, 이 나이지리아의 모두는 처음에 제출한 이 신분증과 동일한 신분증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것은 나이지리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도 이런 교육을 확산시켜서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부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코어팀의 IH점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대화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대화 내용으로는요, 이 라이브니스 체크 관련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기 계정 방지를 위해 무작위로 지금 작동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있는 유저들에게조차 이 무작위로 라이브니스 검사가 지금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모더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더의 질문을 보면요, 너무 지속적으로 라이브니스 검사가 오고 있다. 심지어 어떤 유저는 KYC 통과 후 마이그레이션 대기 중인 상태였는데
라이브니스 체크를 15번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잠시 읽어드리자면은 코어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의 라이브니스 검사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나 간격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스템에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유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버그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사창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모드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사기꾼들은 얼굴을 녹화하고 라이브니스 검사 시간이 되면은 다른 장치를 사용을 해서 다른 휴대폰에서 녹화한 비디오를 재생을 해서 실제 인간인 척 그런 사기 행위를 하는 것 같다. 물론 저는 그런 검증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의견을 모두가 공유를 해주었고요. 코어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코어팀도 이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또 다른 멤버 셰리 오렌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임시 KYC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개척자들은 라이브니스 검사를 15번이나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니스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15번 동안의 팝업을 받은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번이나 라이브니스를 완료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겪은 개척자의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였고요. 그러자 코어팀의 또 다른 멤버 아이헤이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운이 없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라이브니스 검사는 KYC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검증자 자격을 위해서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를 각각 5번씩 총 15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운이 나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화 내용을 보면요. 오픈 메인넷을 위한 KYC를 완료한 개척자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현재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아마 일주일 이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어팀 멤버가 얘기를 해주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짧은 미팅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주로 오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글에 답변을 다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면요. KYC 인증 검토 중인데 타이머가 정지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매우 불안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 이 부분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어팀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버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버그는 수정 중에 있다라고 코어팀 멤버 아이헤이즘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아마 소수의 유저에게만 일어나는 버그는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댓글은요. 구독자가 현재 31,400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3.14만 명 이렇게 지금 제 채널에 찍혀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파일을 의미하는 3.14입니다. 부족한 영상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지갑 생성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갑 생성 수정이 오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서 지갑 생성을 동시간에 지금 시도하려다 보니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텀을 두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지갑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모더님께 한번 리포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증을 전부 다 했는데 KYC 초대장이 안 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계정도 KYC 초대장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단 KYC를 받기 전에는 그 파이 계정이 미성년자 계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파이 앱 가입 시 생년월일을 미리 기록을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라서 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 파이 채굴을 세션 버튼을 누르는 그 횟수가요 30번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직 알고리즘에서 가계정이 아님을 확신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KYC 신청서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는 가계정과 많은 커넥션을 가진 계정은 그 계정 또한 가계정으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KYC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니콜라스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런 계정은 차후에 재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계정인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분은 어차피 미성년자
이 때문에 현재는 항소를 딱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만간 미성년자 KYC 관련 업데이트도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